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가을학기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미성년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최근 일주일 사이 어린이 확진자는 25만 1,7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 확진자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 8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성인의 비율이 75%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메디칼 수혜폭을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으로 대폭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소환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14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전날이 13일 개빈 뉴섬을 지원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찾을 예정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로 오늘 캘리포니아를 방문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뉴욕시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를 불법으로 개조한 저소득층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뉴욕시와 뉴저지를 찾아 기후변화가 모든 사람의 위기라고 말하며 기후변화의 공동대처를 강조했습니다. 후견인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친부가 13년 만에 딸의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라크마협회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오는 30일 개관을 앞두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개관 후 115개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을 괴문서에 바탕을 둔 국민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남은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규모 5.2까지의 여진이 73차례 이어졌고 곳곳에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어제 첫날 1,000명 이상은 반대 시위를 벌였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나 하락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를 7대2로 꺾었습니다. 다저스와의 주중 시리즈에서 선발로 예고됐던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불펜 투수로 보직이 변경돼 어제 등판했습니다. 1.1이닝 동안 2안타 2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캐나다의 만 18세 선수인 레일라 페르난데스가 4강에 올랐습니다. 1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아침 한때 약간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최근 일주일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 0세부터 17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25만 1,7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보고도의 어린이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이번 규모는 최저점이었던 6월 18일과 24일 한 주와 비교할 때 무려 30배나 많은 수준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면 수업 재개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직 분석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미성년자들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5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75만여 건이 지난달 나왔다는 사실을 소아과협회는 우려스럽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중증에 빠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팬데믹 초기에 다른 연령층보다 쉽게 감염을 이겨내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점 취약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ABC 방송은 교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주에서 입원하고 있는 미성년 감염자들의 수가 미국 내에서 최대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주위 어른들이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하고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을 둘러싸야 하며 교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방법밖에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백신이 넘쳐나고 있지만 최근에도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안팎일 정도여서 당분간 이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7일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3억 3천여만 명인 미국 전체 인구의 12% 수준으로 8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6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18.1%, 사망자의 14.2%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백신 생산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감염자 재확산은 여전합니다. We have a very low vaccination rate in our community here in Idaho, and nobody's masked. And people are like, yeah, it's all open, it's all free, and it's devastating to me. 10,000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6월 말부터 델타 변이가 무섭게 번지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추세가 언제 멈출지 아니면 더 확산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절 연휴로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집계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일 뿐입니다. 연휴를 앞둔 지난 3일 공항을 이용한 사람만도 213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년 전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First and foremost, if you are unvaccinated, we would recommend not traveling. 감염자 증가는 입원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재확산이 확연한 남부주들은 남은 중환자실이 1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이 7,500만 명이라며 앞으로의 방향은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1,0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졌죠. 이 주말을 낀 노동절 연휴였기 때문에 낮게 보고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입원 환자 수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모든 수치들은 노동절 연휴가 낀 주말이었기 때문에 낮게 보고된 것으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 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수치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자격이 없는 아동 130만여 명을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성인의 비율이 75%를 돌파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사이러스 샤파 백악관 코로나 데이터 국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미국 성인의 75%가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했다라고 알린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1회 이상 접종 성인 비율 70%를 달성한 지 약 한 달 만에 75%로 수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백신을 완전 다 접종한 성인 비율은 64.3%입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62%가 한 번 이상 접종했고 이 가운데 53%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퇴치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라고 말하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전 세계 각국에서 계속 변이가 발견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려는 이전의 희망이 줄어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여럿 나타난 상태입니다. WHO는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을 우려 변이로 지정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에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간소득층의 LA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지불하지 못한 미납 렌트비는 물론이고 유틸리티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혼자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서 LA 한인회에서 무료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연소득이 LA 카운티 지역의 중간소득 80% 이하로 1인 가구는 66,250달러, 2인 가구는 75,700달러, 3인 가구는 85,150달러, 4인 가구는 94,600달러 이하 등으로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돼 있습니다. 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 사이, 유틸리티 비용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 사이 미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가 어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70여 명의 한인들이 LA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1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이 렌트비와 유틸리티 신청 대행 전용 시간대로 설정해 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도 추가 인력이 한인회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비롯해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시간에 LA 한인회 간 LA 한인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가 홈리스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서 메디컬 수혜폭을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으로 대폭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홈리스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메디컬 혜택을 제공하는 야심찬 방안을 추진 중이라 주목됩니다. 이 방안은 메디컬 혜택이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진료나 병원 입원비를 커버하는 것을 넘어 수혜자 개개인의 케이스 담당자를 배정해 수혜자들이 식료품을 마련하거나 공과금 지급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도움을 제공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홈리스와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이처럼 메디컬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가주는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연방과 주정부 예산 6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극빈층을 위해 메디컬 프로그램을 사회보장 혜택에 가깝게 확대하자는 주지사의 구상은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가주에서 심화되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부터 주거와 음식, 약물 중독 등 14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메디컬 수혜자 중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극빈층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야심찬 방안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존의 메디칼 수혜자들이 제때 병원 진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해 메디칼의 재구시를 못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메디칼 수혜자 중 극소수인 홈리스들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시기적절치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메디칼이 기존 프로그램에 충실토록 하고 그 다음에 홈리스 등을 위한 추가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한때 약간 흐리게 시작하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밸리 지역,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한번 몬순 기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소 후텁지근한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가주에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져서 잠시 주춤해진 불볕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불볕더위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1도, 71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느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6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8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우들레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 이스트 선상 발드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차량 화재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선상에서 405 놀스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91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605번과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6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사우스 선상에서 71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엔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4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둔 가운데 하루 전날인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찾을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소환 투표일 14일보다 하루 전날 뉴섬 주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유지할지를 결정짓는 투표일 하루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로 날아와 힘을 싣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정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버지니아 주지사 민주당 후보였던 테리 맥콜리프 유세를 포함해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게빈 뉴섬 교체를 막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통령 당선 직전까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늘 캘리포니아를 찾아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달 방문 유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일정을 오늘로 미룬 바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 전력 대란 가능성이 경고되면서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기관인 아이소가 오늘 오후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플렉스 알럿을 발령했습니다. 이 플렉스 알럿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전력 사용 감소를 주문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어제부터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등 이번 주말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력 사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전력 대란 발생을 막기 위해 플렉스 알럿을 발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는 이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는 78도로 맞춰야 하고 불필요한 조명은 꺼놓아야 하며 가전제품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이소는 워낙 더운 날씨여서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에 에어컨 사용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78도 이하로 낮춰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소는 플렉스 알럿 발령과 함께 오늘날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청소나 빨래 같은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때는 한낮부터 오후를 거쳐 초저녁까지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만 전력 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전 한인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인 여성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고법 판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제9 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루시고 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일했으며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입니다. 2014년에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감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다 체포돼 무려 8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 남성에게 1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바다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2015년도 아리조나주 출신으로 가출한 당시 14살 소녀를 납치해 집에 감금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지미 카터 킴 씨가 형량 협상 끝에 16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김 씨는 2015년도 SNS를 통해 14살 소녀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해 11월 2일과 3일 사이 이 아리조나주에서 이 소녀와 실제로 만났으며 이 소녀를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자택으로 데려가 한 달 동안 감금시키고 상습 성폭행을 하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긴 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주말 롱비치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결국은 주차 자리를 두고 벌어진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롱비치 주민 후안 기자르 구티에레즈와 부인 마르셀라 오노라토가 주차 시비 끝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결국 알려졌습니다. 당시 거리에 빈 주차 공간을 발견하고 차를 대려고 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던 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총격 사건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달아나는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이들의 행방과 관련한 제보 그리고 신고를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오는 30일 개방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측은 어제 개관을 앞두고 전시 내용과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렌조 피아노 빌딩 워크숍이 설계하고 총괄 건축가 캔슬러와 함께 건축한 이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영화 제작의 예술과 기술을 다룬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만 스퀘어피트의 갤러리 공간을 갖춘 이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LA 카운티 박물관인 라크마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라버레아 타르 피트 박물관과 크래프트 컨템포러리를 포함하는 LA 문화 허브인 미라클 마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관을 맞아 다양한 전시도 진행됩니다. 영화의 이야기라는 3계층의 갤러리를 포함하는 몰입도 높은 박물관의 핵심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아카데미 박물관과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컬렉션에서 가져온 아카이브 필름과 의상, 오브제를 통해 방문객을 영화의 역사로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헌정한 미주 최초의 박물관 회고전 미야자키 하야오, 또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 등장한 백드롭을 감상할 수 있는 백드롭과 보이지 않는 예술, 리미에르 형제부터 현재까지의 영화 역사에 몰입할 수 있게 관람객들을 애워싸는 스크린이 설치된 스필버그 패밀리 갤러리 등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근데 셔틀버스가 촉매 변환기를 또 도난당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였던 지난 5일 새벽 3시 58분경 촉매 변환기를 절도당해 현재 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노인회 버스는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부품을 도난당한 뒤 이번에 또 도난당한 것입니다. 이 셔틀버스는 산타나 노인아파트, 오렌지 수정아파트, 가든그로브 코리아타운, 가든그로브 메디컬센터, 실비치 레저월드 등을 운행해 왔었습니다. 한인마켓을 비롯해 여러 곳도 운행되고 있는데 이 촉매 변환기를 훔쳐간 절도범들은 이 안에 있는 금속을 빼내기 위해서 이 촉매 변환기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촉매 변환기와 관련돼서 절도 피해자 신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제보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사막 지역에 4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인구 500만 명의 신도시를 건립하는 야심찬 계획이 민간인 주도로 추진됩니다. CNN 방송은 지난 6일 월마트 임원을 지낸 억만장자 마크 로어가 지속가능한 대도시 텔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디자인할 세계적인 건축사무소로 비아케 인게스 그룹을 지정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텔로사는 일본 도쿄 같은 청결함과 뉴욕의 다양성, 또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회적 서비스를 추구하며 텔로사의 면적은 15만 에이커로 서울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친환경적인 건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또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수도 시스템 같은 지속가능한 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직장과 학교, 각종 생활 편의시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시를 어디에 건립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바다, 유타, 아이다호, 아리조나, 텍사스주, 또 애팔레치아 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LA 법원에 매번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친부 제임스 스피어스가 딸의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LA 상급법원에 후견인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류에는 계속 반복했듯이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은 딸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후견인을 중단하고 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해를 잡아라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트니 측이 제출한 제임스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해달라는 탄원서는 심리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심리도 없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임스는 딸의 자기 결정권을 통제한 후견인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또 지난 8월 12일 제임스는 딸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 공간들이 주재국 주요 인사와 인맥을 쌓는 데 쓰라는 취지로 편성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엉뚱한 곳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 소속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지난 3일에 공개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현황 감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은 한인동포 사진전 행사에 보낼 축하 화환을 구입하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전용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LA 총영사관은 공개 행사인 유공자 표상 전수식을 원칙대로 사업비 또는 주요 행사비로 집행하지 않고 이 비용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해 증오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종 또는 민족 혐오에 따른 증오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한인의 산하 기술종합학교가 오는 13일 폴스처치 웰스턴 다문화 센터에서 개강합니다. 이 기술학교 종합학교는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측에서 7일부터 학교를 개강할 수 있다고 알려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13일부터 학교를 오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과당 9명만 등록 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해 공부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용 구충제인 이버맥틴이라고도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다른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연방식품의약청 FDA의 거듭된 경고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둘째 주에만 이버맥틴 처방이 전국적으로 8만 8천 건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보다 24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주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동절 연휴 기간 대규모 결근을 예고했었던 페리 직원들이 전원 출근에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시내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시애틀 시티라이트 일부 직원들이 접종 의무화 반발로 결근을 예고하고 있어 이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을 줄이기 위한 하와이의 여행업계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와이주 방문객 수는 지난달 데이비드 주지사가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노동절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약간 늘기는 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관광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북동부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어제 찾았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연방정부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또 다른 피해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동부 6개 주에서만 최소 50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허리케인 피해가 기후변화의 결과라며 전문가들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코드 레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 과장이 아닌 사실이다 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모든 사람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취임 이래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로 결정했다며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확인한 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를 비롯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어제 24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 예산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허리케인 아이다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뉴욕시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최소 13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하를 불법 개조한 집에 새들어 살던 저소득층 피해가 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빗물이 어깨까지 차오른 지하방에서 경찰이 맨몸 잠수를 시도하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아기 인형만 떠다닐 뿐 두살아기를 포함한 이 지하집에 살던 네팔인 가족 3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nd it just sucks that that happened to the poor family. Although, like, it sucks that there weren't any safety precautions being taken place in the basement, especially if it was like illegally rented. But like I said, a lot of people are also desperate to find somewhere cheap to live as well. 순식간에 비가 차올라 역시 3명이 희생된 또 다른 반지하방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폭우가 천장까지 들이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최소 13명. 사망자의 대부분은 이렇게 주택이나 건물, 지하실을 개조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And at minimum it's 100,000 people fearful to communicate for fear they might be evicted. 관측 이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맨해튼 센트럴파크 일대는 오히려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습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루이지애나주도 피해 지역이 갈립니다. 제방시설이 잘 갖춰진 뉴올리언즈와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제방시설이 없었던 남부 지역입니다. I thought I loosened out. I thought I had it. But when the eye came,
That's when it topped the levee. 뉴욕타임스는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또 한 번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기후 재난에 루이지애나가 둘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멕시코 남서부에서 어제 오후 8시경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8시 47분으로 정확히 표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립지진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곳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남서부 게레로주의 휴양지 아카풀코 남서쪽 지점입니다. 첫 지진 이후 1시간여 동안 규모 5.2의 여진이 73차례가 이어졌다고 지진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카풀코 건물들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고 게레로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와 낙석 등도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가 이번 달부터 낙태를 불법화한 가운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대법원은 어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멕시코에서는 임신 12주 내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인권단체 국제애므네스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을 위한 중요한 발전이자 페미니스트 운동과 여성, 임신부를 위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판결은 미국 보수주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강간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한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색인종단체들은 텍사스 선거법이 헌법과 연방법이 규정한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버 주지사는 별도 기념식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지만 선거 부정 행위는 더 어렵게 만든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홈 경기였는데요. 3번 타자 1루수로 LA 다저스의 3번 타자 1루수는 알버트 푸올스였습니다. 어제 친정팀을 방문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는 처음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한 알버트 푸올스 첫 타석에 들어갔을 때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해줬습니다. 상대팀으로 간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쳐주는 홈팬들 얼마나 될까요? 이런 야구 선수들이 몇 명 있죠. 알버트 푸올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타석으로 나서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첫 타석에 등장한 푸올스가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개인 통산 679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2001년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해서 11시즌, 11시즌이나 세인트루이스에 뛰었던 알버트 푸올스, 2012년 LA 엔젤스로 이적했는데 거의 10년을 뛰고 방출됐죠. 그리고 다저스로 올해 새로 계약을 했는데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 친정팀을 방문한 알버트 푸올스 1회 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세인트루이스 팬들의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는 5대2로 뒤지고 있던 9회 8회 2사 후 김광현 선수를 위기 상황에 등판시켰습니다. 2사 1-2루 위기 상황에 등판해 홈런 1개 포함 안타를 2개 맞고 2실점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이 8회 2사 1-2루에서는 이 위기를 잘 넘겼는데 9회 코디 벨린저를 직선타 처리했고 무키 베츠는 3루 땅볼로 돌려세웠지만 아웃카운트 2개 다 잡고 마지막 하나 터너 듀오를 막지 못했습니다. 트레 터너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고 저스틴 터너에게 투런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LA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를 7대1로 꺾었고 김광현 선수는 위기를 막으러 나갔지만 2실점 더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2대7로 패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벤투호가 어제 레바논을 1대0으로 꺾고 월드컵 최종 예선 초반 2경기를 1승 1무로 마쳤습니다. 중동 5나라와 같은 조에 속한 만큼 이른바 침대 축구 대응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첫 경기 무승부로 잔뜩 도구른 벤투호가 돌격 앞으로 전반부터 맹렬히 공격을 퍼붓습니다.
축구장 반쪽에 몰려 수비로 버티던 레바논이 비장의 무기 침대 축구를 시작합니다. 슬쩍 스쳤나 싶은데 한참을 드러눕더니 뜰 것까지 들어옵니다. 이건 좀 너무한데요. 네, 근데 뭐 지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일단 좀 멈췄던 경기가 재개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전력 질주. 눈부신 선방쇼를 펼치던 수문장도 시간 끌기에 동참합니다. 전반 추가 시간 골문 앞에 누웠는데 유일하게 경기장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골키퍼 포지션이라 부글부글해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속 터지던 지연 전술의 마침표는 역시 골. 후반 14분 권창훈 왼발이 터지자 레바논은 180도 달라져 1분 1초가 아쉽다는 듯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수비숲의 밀도가 줄면서 우리 공격에도 한층 숨통이 트였습니다. 1대0 승리가 성에 안 찰 만큼 벤투호는 압도한 끝에 최종 예선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After the goal, we had more space. The opponent strategy is also important. I have nothing to say. 다음 달에는 안방 시리아전에 이어 숙적 이란을 상대로 원정길에 오르고 새해에도 줄줄이 중동 모래밭길입니다. 이미 몸에 굳어버린 중동 특유의 시간 끌기 전략에 분통 터뜨리는 대신 오직 이른 시간 선제골이 해법입니다. 정교한 세트피스와 침착한 마무리는 중동 5나라와 만나는 이번 최종 예선에서 더 절실한 필승 공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 2차전을 치른 벤투호 선수들 소집 일정 마무리하고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했는데요. 부상을 안고 복귀한 손흥민 선수, 이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A매치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뭐 A매치 데이긴 하지만 이게 월드컵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들 모두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